안녕하세요. 행공신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그레이트북스 으라차차 한국사 언제 보면 좋을까입니다. 한국사 전집이죠. 네. 그레이트북스 으라차차 한국사 언제 보면 좋을까 영상에는 네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집의 구성과 장점, 두 번째는 한국사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세 번째로 어랴차차 한국사 내용 살펴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구성과 장점을 보면요. 본책이 59권입니다. 전집이라고 그랬죠. 네, 59권. 그다음에 사전 4권, 연표 하나, 박물관 셋, 테마 3, 그다음에 모바일 역사 애니메이션 50편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전집들이 좀 뭐 구성이 좀 다양하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본책이에요, 본책. 그래서 이제 본책을 보고서 이 책의 선택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요. 애니메이션도 네, 제가 그 사회 뒤집기 시리즈 얘기할 때도 그랬죠. 뒤집기 시리즈는 이제 동영상 강의가 있었는데 책은 책 자체를 봐야 된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책을 읽고 혼자서 읽고 이해하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거기에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구성은 이렇고요. 장점은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엮은 이야기 방식이다. 네, 근데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잘 이해된다. 네, 이런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구체적인 사건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 네, 요 두 가지 뭐 또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만 잘 돼 있으면 네,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한국사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국사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뭐 한국사 공부 잘하기 위해서, 뭐 배경 지식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작은 이유예요. 훨씬 더 중요한 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간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제사죠, 제사.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현재 우리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유교 때문입니다. 그 이제 유교와 관련된 이제 역사를 이해하면은 그래서 제사가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제사와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면 제사가 점점 축소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통찰력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계속 축소될까? 그다음에 축소되는 게 맞는 걸까? 네, 이거죠. 이제 그걸 이해하려면은 유교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유교를 왜 받아들였고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영향을 끼쳤는지 그다음에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거를 같이 볼 수 있어요. 과거를 역사를 통해서 공간도 이해하고 통찰력도 기를 수 있거든요. 뭐 저는 유교만 말씀드렸는데 모든 우리 삶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들어보셨겠지만 과거를 알면 현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역사의 힘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단순하게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이건 절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역사책은 꼭 봐야 됩니다.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그다음에 많이 들으셨죠? 4차 산업혁명 융합. 근데 융합으로 가려면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일단 한국사, 그다음에 한국사는 역사잖아요. 세계사도 역사고. 근데 세계사보다 한국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제대로 해서 역사 자체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 그다음에 역사를 제대로 하면은 그다음에 인문학. 왜냐하면 인문학의 3기둥 중에 하나가 역사거든요. 네, 그래서 인문학의 3분의 1 정도를 같이 하면서 또 인문학을 제대로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융합으로 가는 거죠. 이런 정말 중요한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국사 책은 꼭 네, 잘 봐야 되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극히 현실적으로 주요 과목이고요. 한국사가 그다음에 어 초중고 공부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라든지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시험에 한국사들이 필수 과목으로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그 미래 직업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역사는 한국사는 제대로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 책도 굉장히 중요한 독서 영역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한국사 책을 잘 골라야 되죠. 자, 그중에 으라차차가 어떤 책인지 괜찮은 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점 중에 그 그림으로 상황을 잘 표현했다고 했죠. 네,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림이 일단 크게 들어가 있죠. 거의 그림책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뭐 그림책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임진왜랑 관련돼서 글만 보는 것보다는 글과 함께 그 글의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다음에 훨씬 더 이제 실감도 나고,
네, 이거 상상으로만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좀 어려운 내용들 같은 경우도 뭐 고려시대 광종의 뭐 노비안검법 같은 뭐 제도, 네, 이런 것들도 그냥 글만 보는 것보다는 네, 특히 어려운 내용, 좀 딱딱한 내용은 그림들이 훨씬 더 좀 이렇게 살아있게 생생하게 네,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죠. 네, 그래서 분명한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그만 그림보다는 이런 그림들이 더 나을 수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얘는 글책이에요. 네, 그림이 분명 이제 도와주지만, 그래서 글이 중요합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글책은 글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글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지금 볼 글은 뭐냐면은 삼국시대 때 신라의 진흥왕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요 그림은 뭐냐면 고구려가 있었고 백제와 신라가 라제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위쪽으로 밀어냈고요. 그래서 한강의 하류를 백제가 차지했고 한강의 상류를 신라가 차지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신라 진흥왕이 이제 고민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야지 요 배 타고 이렇게 가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 자, 고지 시점입니다. 글을 보겠습니다. 한강 상류를 얻은 진흥왕은 더 큰 욕심이 생겼어. 한강 하류를 차지하면 중국으로 가는 백길이 열리는데. 서해에서 멀리 떨어진 신라는 중국과 교류하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중국의 발달한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늘 고구려나 백제보다 뒤처졌지. 자, 삼국의 전성기 보면은 백제 먼저,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예요. 신라가 항상 뒤처졌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중국과 교류가 어려웠기 때문에. 왜? 중국의 앞선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늦춰졌던 거죠. 자, 그럼 그걸 뒤집으려면 교류를 쉽게 해야 되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한강이 중요했던 거죠. 근데 한강 상류만 차지해서는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하류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 탐은 나요, 하류가. 그런데 라제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라제 동맹의 나는 신라의 라고요. 제는 백제의 제입니다. 그래서 라제 동맹, 신라와 백제의 동맹 이거거든요. 그 동맹이 약속이잖아요.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탐은 나지만 뺏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흥왕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자 거칠부가 나섰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영원한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 신라를 살리려면 지금 백제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힘을 얻은 진흥왕은 마음을 굳혔지. 그러니까 사실 진흥왕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차마 나서서 약속인데 내가 깨자고 말은 못하겠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신하가 깨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지? 알았어. 맞아.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얘기죠. 장군 곧바로 한강 하류를 진격하시오. 자, 배신한 겁니다. 사실 도덕적으로 보면은 약속을 깬 거죠. 자, 어쨌든 거칠부는 군대를 이끌고 바람처럼 달려갔어. 신라가 공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백제는 거칠부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지. 그러면서 신라가 한강 하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요 글이 여기 있는 글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래서 아까 글이 이해를 시켜준다 그랬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네, 인과관계를 이해를 시켜주는 글이다. 그다음에 그림이 그를 이제 보완을 해준다. 네, 더 쉽게 만들어준다. 그런 거고, 신라가 왜 뒤처졌었는지, 그다음에 신라가 왜 라제 동맹을 깨뜨리고 백제를 공격을 했는지, 그리고 공격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과 결과에서 이렇게 쭉 풀어져 있는 거죠. 네, 요게 이제 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점이 잘 구현됐나 보니까 잘 구현됐어요. 그러면 괜찮은 책이죠. 네, 맞아요. 괜찮은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생긴 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그림책으로 보여져요. 1, 2학년 정도에. 네. 자, 그러면 글도 괜찮았죠. 그림도 괜찮았죠. 그리고 생긴 건 1, 2학년 정도로 보여요. 그럼 1, 2학년 때 이 책을 보면 되겠네요. 자, 다른 역사책 중에 이 조선왕조실록, 어린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자, 이건 딱 보시기에 몇 학년으로 보이세요? 제가 보기엔 한 3, 4학년으로 보입니다. 자, 얘는 1, 2학년으로 보이고요. 얘는 3, 4학년으로 보여요. 그럼 1, 2학년 때는 이 책을 읽으면 되고 3, 4학년 때는 이 책을 읽으면 되겠네요. 자, 볼까요? 레차치 한국사 언제 보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한국사는 초등학교 때 5학년 2학기 때 나와요. 왜 5학년 1학기도 아니고 5학년 2학기 때 나오냐면은 결국 역사를 한다는 거는 핵심은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역사의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를 하는 사고, 그게 가능할 때가 5학년이에요. 5학년. 그게 일반적 인지 발달, 사고 발달 과정상 봤을 땐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국사가 5학년 2학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책을 교과서보다 책이 더 쉬워야 돼요. 쉽다고 치고. 아무리 쉽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건의 원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거는 4학년 정도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 시대를 아우르는 역사책 있죠. 한국사 책 있죠. 네. 그 책들을 읽는 시기는 적정 시기는 4학년이에요, 4학년. 빠르면 4학년.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4학년 겨울방학과 5학년 때가 이 역사책을 소위 말하는 전 시대를 다루는 통사책을 읽는 적정 시기인 거고, 빠른 아이는 이제 4학년 겨울방학 전 4학년 때. 네. 그리고 역사를 좋아하고 읽기도 잘 훈련돼 있는 아이라면은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적정 시기거든요. 일반적 적정 시기. 자, 그렇기 때문에 으라차차 한국사도 그림이 물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글이 완성도가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일반적인 기준을 막 2년 3년 땡겨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책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이 지점에서 봤을 때는 으라차차도 결국은 요 시기에 보는 게 적정합니다. 관심도 있고 읽기 능력도 좋은 아이라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도전해 볼 만하고 좀 빠른 편인 아이라면은 관심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좀 읽기가 잘 돼 있는 아이라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4학년 겨울이나 5학년 때 네, 요렇게 읽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양은 이제 그림책으로 뭐 띄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그 저학년 시기에 막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책을 안 보네. 책이 어렵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책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 시기에 들어가면 책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책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시기 제가 지금 제시해 놓은 요 시기에 들어가면은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좋은 책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그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시기에 4학년 때 이렇게 생긴 책을 과연 선택을 할 것이냐. 저라면요? 저라면 합니다. 네. 저는 이걸 아니까. 네. 그래서 저희 애도 요 시기에 4학년 시기에 책을 보게 했어요. 으라차차 책을. 잘 판단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으라차차 언제 보면 좋을까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책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사가 되게 중요했죠.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 중에 11차 초등 한국사 통찰력 고수 만들기 강의를 참고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국사 전반에 대해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유치, 초등 추천도서 목록표 꼭 활용해 보세요. 시기별, 영역별로 제가 도서들을 쭉 추천을 해놨습니다. 네, 그 해당 출판사는 몰라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한국사에서 뭐 원인 결과는 뭐 5학년 돼야지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올려놓은 영상 중에서 유치, 초등 독서 큰 그림 그리기 영상도 참고해 보세요. 그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레이트 북스 으라차차 한국사 언제 보면 좋을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